자, 오늘 공휴일인데 도시개발법 할 차례입니다. 그죠? 개발법. 자, 국토계획법을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은 이제 개발법,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정비법,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개발법은 우리 이제 개발 사업이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인데 관리계획에 우리가 8개가 있잖아요. 그죠? 8개의 내용 중에서 4번 타자입니다. 자, 4번. 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기본서. 41.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41. 알고 계신 거지만 한 번 더 보세요. 41. 자, 41페이지 보시면 관리계획의 의 이래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총 8개가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면 3번이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그러면 용어가 바뀌죠. 기반시설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용하고 타인 토지 출입하고 각종 서류를 무상 열람하고 하는 등등의 조치를 가지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그죠?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이고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도시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3번과 4번입니다. 관리계획에 3번과 4번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무슨 사업요? 계획 사업.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관리계획 3번에서 기반시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 보건위생 뭐 등등이 있는데 이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을 합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죠. 그 형식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냐면 관리계획입니다. 즉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용어가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바뀌어요.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설치된단 말이 이제 수용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이고, 때로는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방치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지목이 뭐인 경우이더라? 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올 수가 있죠. 그죠?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인 사유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권리구제를 유지해야 돼요. 권리구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을 설치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4번 타자가, 자, 40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알고 있는 건데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수천 번을 보게 되면요. 그 글자, 단어, 한자, 조사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져간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사업. 또 뭐가 있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시설 사업은 도로 만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날라와요. 그대로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무슨 사업?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사업이 있나요?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이거 아마 진짜 100번 넘긴 것 같아요. 그죠? 100번 넘겼죠. 100번이 뭐고 몇 번 했습니다. 요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무슨 사업이라 불러요? 도시, 군, 무슨 사업? 계획 사업. 자, 무슨 사업이라고요?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사업. 수천 번 해야 됩니다.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사업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정보가 눈에 0.001초 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AI가 0.001초 만에 돌아가지고 시설개발 정비사업이 딱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국토계획법 하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어쩌는저쩌는 말이 무수히 나왔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다라고 했을 때, 그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말을 보고, 그죠? 이 세 개를 포함한다는 그 문장 의미가 내 눈에
들어봐줘야지 문장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리고 전주에 배웠던 개발행위에서도 나왔죠, 그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등등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는데,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서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다. 기억납니까, 혹시? 예. 그래서 한번 보여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고 가야 돼요. 그 자꾸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왜 자가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죠? 그걸 자꾸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보고, 그걸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9, 자꾸 눈으로 확인합시다. 눈으로 봐야 돼요. 99 찾았습니까? 밑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에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 도시, 군, 계획 사업을 보는 순간에 시설개발 정비 사업이 특 튀어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자, 시가바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OX. 왜?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주에 배웠던 거 중에 또 있다고요. 전주에 배웠던 거.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라서, 그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162페이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162) 찾았습니까? 맨 상단, 맨 위에 허가 대상 보이죠? 그죠? 개발 행위 허가는 뭐를 제외하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아래의 행위는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뭔지를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안 나오고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말을 풀어서 낸단 말이에요. 풀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수험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부가 얕은 사람들은 책이 없는 거 낫다 이럽니다. 개발의 기한은 시설 사업으로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등을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내면 수험생들은 도시군계획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거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도시군 무슨 사업이더라? 계획사업입니다. 계획사업.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사업.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른다.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에서 키워드가 있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지. 잘한다, 이제. 야, 많이 늘었어. 한 달 사이에 이리 늘 수가 있나, 사람이. 네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죠? 키워드가 뭐라고요? 네, 계획 사업이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더라? 선계획입니다. 이 공법은요, 전부 다 계획을 먼저 세야 돼요. 계획을 세야 되죠. 그래서 시설 사업 할 때도 뭐 만들어줘야 되고, 개발 사업 할 때도 선계획, 정비 사업 할 때도 선계획입니다. 자,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설 사업 할 때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진짜로.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뭘 만들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설 사업은요,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3개월이죠, 그죠? 뭘 만드냐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만약에 시설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그렇지 2년 안에 만들어주면 돼요.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죠. 그러고 나면 뭡니까?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을 많은 계획을 만들어내냐면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 겁니다. 실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검증을 받죠. 그리고 이게 뭐 되면 고시가 될 거예요.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만다 실시하죠. 사업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시행자 보조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언제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끝나고 나면 뭐 받고?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전히 준공사 결과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사업은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절차냐면요. 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시설 사업. 우리가 배웠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건 똑같은데 개발 사업을 별 거거든요. 개발 사업도 무슨 사업 일종입니까? 관리계획이 왜 나오는데 그 개발 사업도 무슨 사업 일종? 도시군 계획 사업. 수천번을 해도 그 되는 게 아니라니까. 툭 씻을 때 그 답을 맞추기를 쉽지 않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사 하나, 그죠? 형용사 하나, 동사 하나, 명사 하나가 그죠? 그 의미를 품고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 그죠? 계속. 어제 영화를 암살하더라고, 암살. EBS에서. 보셨나요, 혹시? 예, 암살. 이제 한 네 번째 봤거든요. 또 다르더라고. 볼 때마다 달라. 볼 때마다 내 감정마다 그렇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번 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니까요. 그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 당연히. 그렇지. 계획부터 만들어야지. 계획.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요.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개발 사업이니까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그럼 정비 사업은요? 우와, 진짜 잘하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진짜 잘하네. 개발 계획 만들었지. 그러면 도시 개발 구역을 만다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이 들어오죠. 지정이 됐죠. 그러고 나면 만다.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졌지.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었지. 그 누구 생각이야, 이거는? 누구 생각이야? 시행자 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인가받고, 야가 고시 돼요.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만다? 실시하는 거예요. 실시. 했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인의 토지를 마는 방식, 수용해서 하는 방식. 요 수용이 시설 사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대로 날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거는 뭐예요? 수용을 제일 많이 봤죠. 수용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수용을 봤는데 수용보다는 환지에서 시험은 더 집중적으로 내고 무조건 됩니다. 환지는 한 개 또는 두 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요 절차로 수용은 수용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환지는 환지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적냐면요. 시간이 많아서 적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 종일 10시간 수업을 할 거라서 그래서 적는 것도 있는데 왜 적었는지 여러분들 눈치챘을 겁니다. 왜 적었냐면 절차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먼저 뭐부터 만들고 계획을 먼저 만들잖아. 그죠? 계획을 먼저 만들잖아. 근데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이건 개발계획.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하고? 시행자 정하고, 시행자가 뭘 만들고, 또 계획을,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계획은 시행자 본인이 생각이기 때문에 검증받고, 검증됐기 때문에 사업을 만든다? 실시하면 되는 거죠. 물 흐르듯이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해요. 야, 다른데 이랍니다. 다른데. 그 다르긴 달라. 뭐가 달라요? 구역 지정이에요. 구역 지정. 자, 이게 이제 해석론이 붙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하잖아요. 도로 만드는 게 시설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드는 게 이제 시설 사업인데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도로다, 어디가 학교다, 어디가 공원이다, 어디가 공항이다 라는 등등으로 공원의 위치, 학교의 위치, 공항의 위치 등의 위치를 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 사업 할 때는? 그 지정했죠? 어디서? 그렇지. 관리계획의 절차에서 이방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초서 했죠. 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에 가서 기초서 했잖아. 의견 들었잖아. 입안했잖아. 협의했잖아. 심의를 거쳐서 이거 도로다라고 결정을 하고 뭐까지도 만들었냐면요. 지형도면까지 만들었어요. 지형도면까지. 그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위치나 공항의 위치가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근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 이다이다. 관리계획 맞죠? 관리계획 맞잖아. 관리계획 맞는데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 거쳤어? 안 거쳤죠. 그러니까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별도로 신도시 위치가 어딘지, 정비구역 위치가 어딘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뒤에 별도로 붙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 사업이니까 뭐부터 만든 다음에 성계획을 만든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신도시가 어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내 신도시다. 남양주에 있는 별내 신도시다라고 하면 별내라고 하는 행정구역 전부 다가 신도시는 아니죠. 그죠? 어떤 구역으로 딱 섹터가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역지정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지도로, 도면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데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도시입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을 보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면 지도 도면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아니면 신문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구역지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부터 하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법 한번 펴볼래요. 191 봐요. 191.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죠? 190페이지에 보면 용어가 나오고 191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개발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죠. 개발계획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개발계획 끝나고 나면 뭐 나올까? 지정 나오겠지. 196에 가면 지정이 나온다니까. 지정을 다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 사업 시행자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210페이지 가시면 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사업 시행자. 작년에 2개 나왔습니다, 시험. 자, 사업 시행자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뭐 배울까? 실시계획 배우겠지. 222에 가봐. 222에 가봐. 그 실시계획 나오지. 그럼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겠지. 그럼 방식이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많은 방식. 수용. 또 많은 방식. 환지. 그러면 뭐부터 나온다? 수용부터 나와요. 그죠? 수용이 나오네. 그죠? 수용 찾았습니까? 예. 그죠? 어디 가면 수용이 나오냐면, 229에 수용 나오죠? 자, 수용 배웠어. 그럼 뭐가 나올까? 환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238에 가면 뭐가 나와요? 환지가 나오죠. 환지 다 배웠어. 그러면 끝났어.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 개발법은 국계법인데 원리를 그대로 끌어다 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고 시험 문제가 6개가 나오거든요. 6개의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법별로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있다 그러면 6개의 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문제를 지저분하게 안 냅니다. 예측 가능 수준 안에서 문제가 나와요. 예측 가능 수준.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6개를 다 맞추려고 욕심을 부려도 되는 법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중에서 아주 일부는요, 욕심 부린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맞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그건 버려야 되는 건데, 도시개발법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뒤통수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작년에 한번 뒤통수를 쳤습니다. 작년에 손도 못 대게 토지상한 채권인가 그것을 문제를 내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는데 그거는 뭐 한 개 틀리면 돼요. 그거 어렵게 놓으면 다른 데서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돼 왔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 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예측 가능 수준, 지금까지 기출 문제 나왔던 그 문제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험은 출제가 될 거다.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좀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제가 미리 이제 그냥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 2개 있거든요. 우리 공부에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입니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야들이 문제를 쉽게 내요. 쉽게.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쉽게 느끼지려고 그러면 베이스가 밑에 뭐가 깔려야 될까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기초공사가 딱 돼 있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국계법만 돼 있으면요. 도시개발법이 이거는 반나절이면 정리 다 끝내줍니다. 반나절. 정비법 하루, 주택법 하루, 건축법 하루, 벼락치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공법은.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으면 국토계획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봐라. 머리에 들어봐야 다 날아가고 머리에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손에 뭐 지는 거 똑같죠. 모래 지는 거 똑같습니다. 쑥쑥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이 돼 있는 순간에 나머지 법을 지는 거는요. 모래가 아니고 진흙입니다. 진흙. 손에 다 지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 거로 주머니 손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봄이 안 됐죠. 그죠? 제가 국토계획법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봄 벚꽃 피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국토계획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벚꽃이 지죠? 그러면 개발 정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반팔을 입죠? 그러면 건축주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시 입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6개의 법을 다 해야 돼요. 공법은 그런 단계별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놓쳐버리죠? 그러면 반팔 입을 때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있고, 결국은 그거는 뭐로 가게 됐다? 포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포기. 반팔 입었는데 국토계획법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뭐도 무너지냐면, 개발, 정비, 건축주도 계속 지어놓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메꿔 놓으면 하나 구멍 뚫리고, 하나 메꿔 놓으면 2개 구멍 뚫리고, 2개 메꿔 놓으면 다른 과목 터집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뚝 맞고다가 1년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거 뭐 경험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게.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눈빛이 굉장히 공감하는 눈빛이 몇 분이 계신데, 공법은 그런 특징이 있는 과목이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들은 공부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계획부터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는 읽어보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구역, 섹터를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죠, 그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국계법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에 썼던 각종 용어들 있죠.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어들은 도시개발법에도 그대로 만다 준용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이란 말이 먼저 나왔거든요. 개발계획부터 볼게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3년에 2개 정도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문으로 뜹니다. 작년에 단독 출제, 재작년도 단독 출제됐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년에 2개니까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발계획은요,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요. 논점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볼게요. 제일 먼저, 너 뭐 하나야? 의의가 니 뭐 하나인데? 그죠? 개발계획이 뭔데? 그죠?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뭐라고요? 방향 설정 계획.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의 그 신도시 안에서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에다 포함되게 돼 있다? 개발계획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규모, 시행자,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들, 그 신도시 안에 기반 시설 내지는 보건 복지 시설의 설치나 원형지라든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어디에다 포함되게 되냐면 개발 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오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전문가들은 그 신도시의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해버립니다. 이 도시는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는 내용들이 개발계획의 전반적 내용이 싹 다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계획을 만들 때 동의를 받거든요. 그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계획을 언제 만들지 시기가 문제거든요. 언제 만들까? 시기는 언제 될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합기능도시라는 게 나옵니다. 복합기능도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각종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가 만드는지,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하는 등등이 이제 문제인데, 각각의 내용대로 이제 이걸 파악하면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지문으로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내면 5개의 지문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독 출제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봐봐야 됩니다. 먼저 의의는 말씀드렸죠. 신도시 뭐라고 해서 제가 헌법. 딱 헌법을 생각하시면 제일 반합니다. 헌법이니까 만들 때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은요, 언제 확정되냐면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요즘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 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안 가봐도요. 그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체계, 경제 체계, 국민의 기본권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기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의 성격을 갖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계획만 보고도 전반적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 내용이 들어온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냐면요. 환지만 동의를 받습니다.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는다고요? 환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뭐 하는 관계?
그렇지. 또 많은 관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수용에서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요. 토지가 수용을 당하는 거죠. 그럼 보상금 주요, 안 줘요? 주죠. 그 보상금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가겠죠. 다른 데로 각자 알아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수용은요, 수용은 보상금 받고 각자 떠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토지가 수용당하고 나는 다른 데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죠.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보상금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근데 환지는 환자가 무슨 환자를 쓰냐? 바꿀 환자를 씁니다. 지자가 땅 지자죠. 토지를 만다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꿔줘요? 원소유자에게. 원소유자에게 바꿔주니까 내가 거기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들면 내가 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다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 이해관계는 이다.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엄청 궁금하죠. 그래서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냐면 환지 방식만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면적의 3분의 2 플러스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되십니다. 면적 얼마요?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요.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그냥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굴 때 그렇다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네 번째 논점으로 나오는데 개발 계획은 뭐 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냐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첫 단추입니다. 그죠?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언제 만들어줘야 되냐면 구역을 뭐 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만들어요. 지정하기 전에.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그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거꾸로 간다는 건 뭐부터 해버렸냐면요. 그죠? 거꾸로 간다는 것은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단독 출제를,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낼 때 잘 내는데, 요거는 좀 이해하시면 돼요. 즉, 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곳에 가면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 계획을 만들더라.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근교에 수도권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무수히 봤단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신도시들,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은 여기가 신도시다라고, 그죠? 지정을 먼저 하든가요? 아니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든가요? 그렇죠.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시흥 어디선가 만들겠다, 남양주 어디선가 신도시가 된다라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뭐하고 지정을 해버리죠. 국장이 나와가지고 지정해핍니다. 여기 탁 찍어가지고 지정해핍니다. 그러고 나서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들죠.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그죠? 지정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 개발 계획을 공모합니다, 공모. 이 새로 들어온 주 규정인데, 얼마 전에. 공모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지금까지는 누가 대부분 만들었냐면, 우리가 지정권자인 행정청이 만들었어요. 행정청. 국장시도 대도시가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도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신도시 성격들이 어떻게 완전히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나라 지금 민간 건설회사들이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세계에서 탑인 건 알고 계시죠? 웬만한 다리, 웬만한 토목공사는 우리나라 다 합니다. 호텔이나 이런 것들 좀 멋지다 싶으면 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어디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 중동 이런 데 가면 신도시를 갖다 하나 단독으로 만들 정도의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맞아 공모하자. 그죠? 공모할 때는 뭐부터 해버린다? 지정을 먼저 해줍니다. 왜냐면, 봐봐요. 공모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응모할 거 아니야. 그 응모하는 사람은 신도시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계획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호수를 만들고, 그죠? 산꼭대기인데 호수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모할 때는 뭐부터 한다?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었더니만
계획이죠, 계획. 계획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 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위치, 명칭,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신도시인지 나와버려요. 근데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이걸, 그죠? 근거 속에 넣어놨어요. 그죠? 그게 신도시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하는 등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등등을 갖다 쭉 다 넣어놨는데, 그게 정보가 근거 속에 넣어놨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밖으로 새어나옵니까? 그죠? 밖으로 새어나오죠. 그런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죠? 투기를 할 수 있다니까, 투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4, 5년 전이죠. 문정부 시절에 LH 직원들이 어디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했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다 뭐 심어놓고 그 나무 심어놓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 공분을 산 적이 있고 뭐 그래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아니죠.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도 지정을 먼저 하는데요. 그죠? 어떤 지역에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곳들이 있다 없다? 있다.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곳들은 뭐부터 한다? 구역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변의 신도시들이 먼저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라든지 지방도 마찬가지로 먼저 지정을 먼저 하냐면 대부분이 지정되는 곳들이 망한 곳들이다. 투기 발생 우려가 높다 낮다? 높은 곳들입니다. 투기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죠. 저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저렴한 지역입니다. 어딘데라고 했을 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어디라고요?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면적의 합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지역. S는 뭐부터 한다?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공통지 뭐예요? 자연녹지, 생산, 도시 외의 지역이 뭐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국토계획법 할 때 도시 개발행위에서 국토를 3등분 했죠? 어떻게? 3등분, 시가화 용도, 주상공업지역, 유보 용도, 그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 무슨 용도? 보존 용도. 그러니까 어디가 빠져있다? 시가 용도가 빠져있죠. 그죠? 유보 또는 보존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뭐다?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러니까 지정했을 때 투기 발생 우려가 높다, 낮다?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기 발생 우려 높으니까 뭐하자? 지정을 먼저 해서, 그죠? 여기가 신도시라고 지정을 해핍니다. 여기가 신도시야라고 지정을 했어요. 지정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지정했는데 바보가 수용당할 토지인데. 그죠? 아니, 지정을 했잖아. 그죠? 그럼 수용당할 토지 아이가. 그죠? 그러면 수용해서 내가 매입한 가격, 나는 시세를 주고 살 거고, 수용당할 때는, 그보다 저렴하게 토지가 수용당할 건데, 토지니까 장기일까, 아이가. 예를 들어 샀어, 20억 주고. 근데 수용을 내일 해주나, 5년 있다가 해주나. 5년 있다가, 그럼 5년 동안 금융비용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수용될 때 나는 뭐로 사는데, 시세만큼 주고 살 건데, 토지는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 주고 샀는데, 나중에 수용할 때는, 그죠? 그 토지를 산다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뭐부터 한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정하면 묶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계획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뭐부터 해버린다?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능도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면적만 아시면 돼요.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를 할 때요. 개발계획을 만들 때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주기능만 딸랑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복합기능도시라는 것은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심지어 위락기능까지, 위락시설이 들어가지고, 위락기능까지 들어가지고 도시가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복합기능도시입니다. 복합기능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얼마면요?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면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복합기능도시가 되게끔 설계라. 뭐 우리 수도권에도 보면 여러분들 신도시 만들어놨는데 신도시 가보면 어떤 지에 가보면 주택만 달랑 있어가지고 도시가 죽어버리죠. 그죠? 사람 아무도 안 다녀. 사람 아무도 안 다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만 약간 박닥거리고 그걸 끝.
도시가 죽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보다는, 그죠? 아침에는 출근한다고 박작거리고, 낮에는 애들이 뛰논다고 박작거리고, 저녁에는 술 먹고, 한다고 박작거리고, 그 위락기능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도시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를 가봤겠지만은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 진짜 조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용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튀어나와 버립니다. 누구만 살고 있냐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만 조용하니까 좋거든. 그게 이제 살고 공기 맑고 좋거든.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지 말고 면적이 얼마면 그렇죠. 이상이면 복합기능 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라. 그리고 개발 계획은요, 신도시 안에서 헌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도시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광역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누가 만드냐면요,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 좀 이따 할 건데, 도시개발법은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지정권자가 다 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고 있다고요? 지정권자. 누가 지고 있다고요?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면 지정권자 하면 돼요. 그죠? 조합 설립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죠? 지정권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계획도 누가 만든다? 지정권자. 그죠? 조합 설립인가도 지정권자. 실시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라니까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관리계 결정권자입니다. 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 누구? 국장. 끝. 이게 지정권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뭐, 우리 전공 문제죠. 공부에서는 무슨 기준이란 몽창구리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요 정도인데, 여기서 시험에서 이제 주로 자주 내는 게 동의요건, 작년 얘기 나왔습니다. 동의요건, 계산법. 그 다음에 이제 시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단독 출제는 못하고, 섞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줄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교재. 자, 목적은 잘해보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용어는 좀 전에 봤습니다. 자, 먼저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3, 4, 5의 연속 출제입니다, 지금. 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뭐더라? 방향 설정 계획으로서 신도시 뭐더라? 청사진이다. 제가 적어놨죠. 신도시 무슨 역할을 한다? 헌법. 저는 뭐 헌법이라고 생각. 헌법이니까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동의받아야 돼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 규범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죠? 다음 사항들, 너무 많죠, 그죠? 다만, 줄쳐야 돼요. 중요합니다. 14에서부터 17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마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계획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뭐하고 뭐냐? 14부터 17이죠. 그래서 14부터 17을 갖다가 묶으셔야 돼요. 묶어라.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냅니다, 이거. 14, 15, 16, 17을 묶어야 된다, 이거를. 묶어야 된다. 그리고 4개는 뭐하고 나서?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도시의 명칭, 위치, 면적, 목적, 기간, 분할할 내지는 결합, 그 다음에 시행자, 방식, 인구 수용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들, 원형지, 교통, 환경, 보건, 진짜 5만 개 다 들어옵니다. 5만 개 다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14죠. 14, 15, 16, 17이죠. 14, 15, 16, 17은 뭐 한 다음에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계획에 넣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이죠. 밖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비용부담 계획입니다. 박자 동그라미. 밖. 아니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뭘 설치한다?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지 지하철 이런 거 설치합니다. 그럼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를 우리가 책정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신도시가 어딘지 위치가 나와야지만이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나옵니까? 신도시 위치 지정에 나와야겠습니까? 위치가 지정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계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의 대상입니다. 수용의 대상, 이건 수용 객체가 몇 개요? 4개죠. 뭐, 토지, 또, 건물, 또, 물건, 또, 다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 건물, 물건, 그 다음에 권리가 있으면 그 뭐야? 세부 목록.
수용의 객체입니다. 수용의 객체. 수용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1번지 토지는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고 그 안에 12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는 임차권자 A가 거주를 하더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소나무가 5그루가 있더라라는 식으로 토지, 건물, 물건, 권리에 대한 자산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지정이 돼야지 세목이 나와요. 지정 안 되고도 1번지 소유자가 누구고 1번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1번지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라는 게 나옵니까? 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하고 나서 그 자세한 항목은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생활안전대책입니다. 세입자 생활안전대책.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돼야 돼요? 지정이 돼야지 그 지정된 곳 안에 세입자, 보호받을 세입자가 누군지 등등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순환개발. 순차적 개발입니다. 순환개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정비법에도 나오는 건데, 순환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밀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우리 주변에 보면, 한날 1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날 1시 비슷한 시기에 끝납니까? 아니면 1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개발합니까? 그렇죠. 순차적으로 개발하죠. 그겁니다. 그죠? 순환 개발할 때. 그래서 순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가 순차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지 등등은 뭐 된다. 위치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여러분들 뭐 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4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외우는 방법은 요 지금, 동그라미 칠한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빡세2다. 단계별 섭취는 계획에서 단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뭐라고? 새가 몇 개요? 2개다. 빡새 2개다. 도시계획 안에 어디에? 그 다음에 새가 하나는 세목, 하나는 세입자. 그죠?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순환개발 같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그래, 빡새 2개다 이랍니다. 빡새 2개다. 이렇게,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독 출시도 말입니다. 다음 중 개발 계획의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면 4개 빼고 나머지 1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 경향이고, 지문으로 이제 섞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토지, 건물, 물건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은 자세한 항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기도 하니까 요 4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빡새 2개다. 빡이 뭔데요? 그렇죠. 새가 뭔데? 그렇죠. 또 하나가 세입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말했죠. 그죠?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는데 응모를 하겠죠. 누가 응모할까요? 그렇죠. 민간이 하겠죠. 민간이 왜 응모할까요? 상금 타려고 응모하겠습니까? 시행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에서 자 봐요. 지정권자는 창의적 효율적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응모자가 시행자 요건을 갖추었죠. 그러면 응모자를 우선해서 사업 시행자로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가 나오죠.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라. 지정하려면 뭐 해라? 수립해라. 지정하려면 수립해라 했으니까 뭐 지정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계획을 먼저 맞아요.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라. 밥 먹으려면 숟가락 놔라. 숟가락을 먼저 놔라는 이야기예요. 밥을 먼저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문장. 그래서 지정하려면 뭐 해라? 계획을 먼저 수립해라 이 말이죠. 자, 예외적으로 다만 개발계획을 막거나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막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뭐부터 해야 되는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을 막거나 공모하거나 일반 공모죠. 두 번째는 어디에 쓴대라고 하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그 다음에 당의 도시개발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의 합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30%야. 그러니까 주상공 면적의 합이 30% 이하니까 여러분, 나머지 70%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주상공이 아니란 이야기지. 뭘 그렇게 공부하노? 주상공이 30% 이하니까 나머지 70%은 주상공이 아니란 이야기죠. 주상공이 아니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의 우려가 높다? 그죠? 그렇지. 그죠? 1, 2, 3, 4로 묶어. 투기 우려가 높다. 그래서 뭐부터 하라? 묶어라. 먼저 지정을 해서 묶어라. 그러고 나서 뭐 만들어라? 계획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로 지정하고자 하더라. 국장이 뭐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 지정해야 됩니다. 단, 어디는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달려들면, 그죠? 박살나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래서, 원래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지정을 먼저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개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뭐 할 때.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균형. 아니, 첫 번째 공모. 두 번째 투기. 세 번째 균형 발전. 그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동의 있죠, 동의. 무슨 방식이면 동의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지 줄자. 환지면 동의 받습니다. 사업승인은 환지 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에다 좀 쓸까요? 수용 X라고 좀 적어 놓을래요, 여러분들. 시험은 수용으로 냅니다. 뭐 뻔하죠. 문제는 없거나. 환지 방식 S만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을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죠? 변경은 항상 원래 질서를 준용하기 때문에. 자, 근데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지정권자는 밑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요, 국가 내지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위규정에서는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누구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요. 국가하고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는 동의를 의지한다라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동의자수 계산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작년에 나왔죠.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합 설립 동의할 때도 면적 3분의 2와 소유 총수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동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로. 그리고 여기서 정리가 돼야지 나중에 정비법 가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때도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거든요. 그 원리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출제가 실제로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아래 보니까요, 토지 소유 현황이 갑이 1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 1, 2가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20만 제곱미터 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지 할게요. 이거는 2번지로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지는 보니까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근데 병이 살아요. 병 1에서 병 100까지 해서 100명이 여기에 거주하는데 30만 제곱미터 토지 위에 100명이 저렇게 공동주택을 소유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서울시에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지는 국가가 2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무슨 방식으로 하냐면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었어요.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 요건은 좀 전에 배웠죠. 불러주세요.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유 청수 얼마? 2분의 1. 저는 시험 안 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자꾸 뱉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꾸 뱉어야 돼. 자, 면적 3분의 얼마? 소유 청수 2분의입니다. 여기서 논점이 이제 뭐냐면요. 첫 번째. 값이 뭐예요?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10만 1번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죠. 을은 2번지를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3번지는 뭐야? 병이 뭐하고 있어요? 병이 공유하고 있죠. 토지는 공유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다? 구분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지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그 다음에 5번지는 국유지거든요.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요. 10만, 20만, 30만, 10만, 20만 다 하면 90만이 돼요. 그러면 90만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요 면적을 계산할 때 첫 번째 논점은요. 국유지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논점이 돼요.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고 90만의 3분의 2니까 60만이 돼야 되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면요. 전체 토지 및 사유 토지만 계산하면 60만이 돼요. 의 3분의면 40만 제곱미터만 찬성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첫 번째 논점은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두 번째는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을 했거든요.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그러면 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 2번지 같은 경우에 뭐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죠. 공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공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유라 하더라도 3번지를 보면요. 3번지를 보면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는 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 총수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합 세립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여기 잡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아, 그렇구나. 국공유지가 포함되니까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가 돼요? 그렇지. 전체 토지 면적은 90만이 돼요. 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90만에 3분의 2니까 얼마가 돼야 돼? 60만이 돼요. 60만. 소유자 총수 계산에 있어가지고 공유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공유일 때는 몇 명? 한 명. 공유는 한 명입니다. 한 명. 공유는 항상 공법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 명인데 공유일 때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어디 가면 나오냐면요. 정비법에 가면 나와요. 정비부에서 토지를 공유했는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권을 줄 수 있습니다. 공유는 하나인데 거기서만 딱 한 개 예외가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정비부 가서 배우면 돼요. 그다음에 공유는 하나인데 지금 3번지 같은 경우에 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죠. 공유는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공유죠. 뭐를 가지고 있는 공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가 돼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 그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죠. 각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공유는 몇 명이다? 공유는 한 명인데,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똑같아요, 그럼. 재개발지역에 갔거든. 토지가 1000제곱미터, 1000평이 있는데요. 값 AB가 공유하고 있어요. 분양권 몇 개 나와요? 하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있는 거야. 빌라가. 있는데, 10평짜리 다세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10명이 살아. 다세대 15명이 살아. 근데 각자 평수가 10평밖에 안 돼. 근데 1000평을 가지고 있는 AB는 분양권 몇 개? 한 개. 근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15명이 거주하는데 전부 다 1평밖에 안 돼. 주택이. 그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은 3평도 안 돼. 그럼 분양권 몇 개? 각각. 그죠? 그 똑같다니까. 원리가 같은데 뭐든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가 같은데 싹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별, 그 다음에 개별 행위의 특징들 때문에 약간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항상 원리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했습니다. 각각.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나와요? 한 명. 2번지에서 몇 명? 한 명. 3번지에서? 그렇죠. 100명. 국가지자체는 당연히 국공유를 포함하니까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체 면적이 얼마? 90만이 되거든요. 요것이 얼마? 3분의 1가 돼야 되고, 소유자가 몇 명이 돼야 돼요? 지금 몇 명이 나와요? 소유자 계산하니까?
그렇지. 104명이 나오잖아. 1명, 2명, 100명, 1명. 그러니까 104명이잖아. 의 얼마?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 뭐가 된다? 개발계획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90만의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그렇지, 60만. 소유자는 몇 명이 찬성해야 돼? 52명이죠. 52명이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 60만 이상이 되면 되죠. 플러스입니다.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얼마? 52명 이상이 동시에 찬성하면 그때 이제 개발계획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어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여자들이 전부 다 소유자이겠습니까?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그죠? 누구한테 먼저 물어본다? 사유 토지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싹 다 불러요. 그죠? 1, 2, 3, 4, 5분지 소유자들을 다 불러. 자, 요게 랜드 하나 본원에서 오늘 개발계획 동의를 할 건데 손들 건데 니네들 다 와래랍니다. 다 왔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앉혀놓냐면 사유 토지 소유자를 먼저 앉혀놔요. 그리고 국공유지는 사무실에 가서 잠시 차 한잔하세요라고 보내빕니다.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냐면요. 사유 토지한테 먼저 물어봐요. 사유 토지한테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야, 갑, 니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좋아. 굿. 병, 굿. 이랍니다. 국공유지는 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유 토지한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찬성했어요. 그럼 면적이, 찬성한 사람 면적이 얼마요? 10만, 20만, 30만. 통과했네? 네. 통과했네. 소유자 몇 명? 52명. 몇 명이 찬성했어요? 102명이 찬성했잖아. 그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지금 국공유지는 뭐 하고 있어요? 차 마시다 있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집에 가라 이러면 됩니다. 왜? 누구 없어도 통과했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는다? 사유토지한테 동의를 받고 사유토지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까불병이 찬성했는데 물어보니까 을이 안 한다. 머리 아프다. 시끄럽다. 안 한다. 이랍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40만이죠. 40만밖에 안 나왔잖아. 그 다음 면적이 40만밖에 안 나왔잖아. 찬성한 사람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101명. 이게 통과했다니까. 101명으로 통과를 했는데 면적에서 탈락하는 거야. 그죠? 그 부족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사무실에 누가 있어요? 그죠? 국공유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앉혀놓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 내 출마해야 된다. 바쁘다 지금. 국가 지금 아이고 나는 권한이 없어. 힘든데 안 한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산이에요. 이러면. 그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케이 이랍니다. 국가는 지금 속 시끄럽다 안 된다 이랍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노 하더라도 국가가 찬성하죠. 그러면 60만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를 받는다. 동의를 받을 때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요건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실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논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번 실래요? 자, 여기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 갑이 단독 소유했거든요.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 402호를 갑이 단독 소유를 했다가 이걸 101호는 A에게, 102호는 B에 똑바로 안 써나? 다시 썼겠습니다. A, B, C, D, E, F에게 E, F, G, H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이 아들이, 그죠? 구분 등기를 해버렸어요. 매매했다, 매매. 이걸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한 명,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8명이에요? 한 명, 8명? 그렇지. 그죠? 한 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아까? 각각. 그 예를 들어서
3일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3월 1일 했다니까요. 3월 1일 날 지정을 했는데, 그죠? 야들한테 팔아가지고, 야들이 구분 등기를 한 게, 야는 3월 2일, 야는 3월 3일, 야는 3월 4일, 야는 3월 5일 등등으로 해서 3월 1일 이후에 다 했더라. 그러면 야들은 구분 등기를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죠. 알고 했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의. 그래서 준다 권리를 안 줘요. 그래서 일단 권리 한 장이에요. 권리 한 장. 그죠? 그렇게 주고, 그죠? 근데 야들이 구분 등기를 언제 했냐면 24년 10월 1일에 했어요. 도시개발구 지정되기 한참 전에. 모르고 했잖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권리가 몇 장 나온다? 8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기준하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여기다라고 지정이 되고 나서요. 공람, 공개적으로 열람하고 이걸 만다. 만천하에 알리지 안 알려져? 알려졌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이전에 하면요. 당연히 권리를 줘야 되겠죠. 선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권리자 있거든요. 이걸 을에게 만다? 양도를 합니다. 야가 동의를 했어. 그러고 나서 양도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동의하고 양도했잖아. 그러면 을은 동의한 거야? 아니면 을한테 또 물어봐야 돼? 동의한 거지 뭐. 그러니까 물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뭐까지 산다? 동의랑도 같이 하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은바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101동 501호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샀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나는 내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앞 사람이 동의했으면 당연히 물건 501호만 사는 겁니까? 501호를 살 때 그와 관련된 권리 의무도 같이 사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나중에 확정되기 전 상태 같으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작년 시험에 쉽게 나서 쉽게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동의자 산정 방법과 절차 다음과 같아 이래 놓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면적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공지를 뭐 한다? 포함한다. 줄짝.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몇 명? 한 명. 줄짝. 다만, 집권법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각각.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한 명이 둘 이상의 필지를, 한 명이 그러니까 1번지하고 5번지를 가지고,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뭐, 보나 몇 개요? 뭐, 한 개지.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벌이 AB가 1번지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지도 AB가 공유해요. 당연히 몇 명? 대표자 한 명.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언제 이후에 공람공고일. 자, 네모. 공람공고 중요합니다. 아까 했죠? 공람공고 일 후에. 공람공고1 후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 공람공고 1 이후에 공람공고 네모 이후에 직권법에 따르는 구분 소유권을 보내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소유자가 증가되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 아니면 뭔데? 증가된 소유자 총수에 산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내지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받기 전에, 그러니까 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요청 받기 전이잖아. 그죠?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동의를 했다니까요. 근데 아직 확정돼서 안 돼서 확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 동의를 했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하는 이야기가, 와, 어제 근데 미쳤나봐. 어제 내가 얼마나 마셨지? 이러니까, 뭐, 소주 10병, 양주 2병, 맥주 1박스, 이래 마셨다는 겁니다. 너 기억이 안 나. 언제부터? 소주 2병 넘으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동의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나 반대한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확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봐요. 소주 1병을 3월 1일에 먹었다니까? 동의를 했다니까? 그죠? 근데, 확정은 언제 됐냐면, 3월 3일날 됐다니까? 근데 야가 3월 4일날 와가지고, 야, 내 3월 1일날 소주 10병 먹고 한 거, 그거 사실 내 반대야. 라고 해봐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 확정되기 전에 해야 돼.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 해석해야 돼, 이거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변경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동의를 많은 게 있더라? 철회하죠. 그럼 어디서 빼빈다? 동의자 수에서 빼버려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소유자에서 빼는 게 아니고 어디서 뺀다? 동의자 수에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안 돼서? 안 됐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확정되기 전에 이 말이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아까 갑이 을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했잖아. 그럼 누구를 기준한다고? 양도인 의사, 양수인 의사. 양도인 의사, 양수인 의사. 양도인, 양수인. 양도한 사람이 의사지. 아이, 왜 그래. 그래서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한다. 기존 소유자가 누굽니까? 양도한 사람이죠. 제가 지금 이게 법에 조문으로 표시된 글자하고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그게 동일한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하고 나서 동의하는 방법이 있죠. 동의하는 방법. 공유주는 빼고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라고요. 전체 사유 토지 면적과 소유자한테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면적 동의자 수가 미달할 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영의 정하는 동의서하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공유일 때는 대표자, 인감을 찍은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동의는요, 전부 다 인감입니다. 이게 이 도시개발 동의는 인감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인감 아이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면 달라지냐면 정비법으로 가면 달라져요. 옛날에 정비사업도요, 각종 동의 요건을 행사할 때는 인감을 찍었거든요. 근데 위 변조가 너무 심해서 그죠?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다든지 그거로 인한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비사업은 인감을 안 씁니다. 인감을 안 쓰고 지장, 그 다음에 자서, 자필 서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는데 그 서면 동의서가 시장군수한테 가가지고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인. 그 시장군수의 도장이 꽉 찍혀야 돼요. 그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위변조의 문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감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인감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디하고 이제 섞어버리면 문제가 갑자기 헷갈리냐면 정비법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모든 동의는 뭔데? 인감인데 정비법 가면 자서, 자필 서명한 서면 동의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구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듣고 인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나 광역에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개발계획이 광역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되겠죠? 포괄기능 도시는 면적이 얼마나 했어요? 330만 이상.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내가?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 이거 나온다. 자,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는 이래가지고 쭉쭉 나오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사업의 첫 단추,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